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오늘 스쿨플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먼저 인사드리면 저는 스쿨플랫의 정다은 매니저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다양한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학급 내 학생 간 학습 격차 해소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모신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목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게 지금 당장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조금 심화가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격차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원 연수를 또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아이들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좀 같이 한번 다뤄보면서 각각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사례 중심으로 같이 공유하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목차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각각의 학교급에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스쿨플랫에 대한 간단한 기능에 대한 시연과 그리고 대시보드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돼서요. 저희의 대시보드 새로운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웨비나 단독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사전 신청을 접수해주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그리고 간식차, 요거는 간식차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웨비나가 라이브와 그 다음에 재방송 두 번, 총 세 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각각의 세션에서 한 명씩 추첨을 해서 간식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작한 활용 가이드북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웨비나에서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섭외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력 격차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 웅천초등학교 선민준 선생님께서 본인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내용들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AI 코스웨어 스쿨플랫을 활용한 학력 격차 극복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약 4년 전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코로나가 정말 끝나는 엔데믹이 이제 막 선언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시도 사업들을 조금 지원하고 아이들하고 이 스쿨플랫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학급 안에서 학력 격차를 극복하고 또 뒤에 선생님이 하시긴 하겠지만은 기초학력을 조금 더 다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학습 부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저만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겠죠. 요새는 또 PR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가 많이 있지만 작년에 오늘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주제로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남에서 이제 글로컬 박람회에서 제가 강의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수학 코스웨어 관련돼 가지고 교육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고 이 스쿨플랫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2년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사단 1기를 하다가 올해는 또 감사하게도 먼저 제안을 주셔서 다시 3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사실 스쿨플랫이 무엇이냐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교사의 플랫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교육청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 출판사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제 평가 관련돼 가지고 문제 은행식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편집은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죠. 그러한 기본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스코플렛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전 학년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학년의 콘텐츠에도 접근하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이제 제일 괜찮은 이유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일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생성해 준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늘 기본적인 학습지를 제공하고 모두 공통된 학습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AI가 이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생성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하나의 코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I 수학 코스웨어, 여기서 말하는 코스웨어라는 거는 결국 교육과정의 어떤 코스와 나란히 간다 해서 코스웨어잖아요. 그래서 수학 AI가 정말 이걸 보조해주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따라주면서 그러면서도 학생 자체에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코스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저는 이 스쿨플랫을 이 네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요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느냐? 사실 뒤에 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라는 걸 보여주면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이틀 전에 저희 학교에서 이미 교내 연수했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저희 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도학교 안에서 이 수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다 연수를 해드렸고, 이 연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에 잘 따라오게끔, 흔히 말하면 학급 안에서 수준별 격차를 조금 더 줄이면서,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수를 해드린 겁니다. 솔직히. 그게 아니면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수를 굳이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업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 수업의 일반적인 그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업 계획 및 준비, 수업하기, 형성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지금부터 보여드린 거는 제가 먼저 제일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 자체적으로 매스 레벨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과 수학의 어떤 레벨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수학 계획 및 준비를 할 때 이때 방과 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 선발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부진 학생을 선발했던 거죠. 결국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결손이 누적돼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솔직한 말로.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알아서 잘 끌어가긴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끌어당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준비할 때 저는 항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벨 1, 레벨 0,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일종의 도전 형태의 어떤 학습지 이름들을 만들어가고 난이도들도 조절해서 학습지를 총 항상 각 학습 내용마다 3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건 방과후에 썼던 프로그램인데 도대체 왜 방과후에 썼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스쿨플랫이라는 프로그램을 말고 왜 도대체 이 제가 수업을 했었던 루틴을 소개하느냐? 이게 일반 수업에도 이따가 적용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학습지 만들기 여기 있죠.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쉬운 걸 설명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탭에 들어가시면 학습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그 당시 5학년 1학기니까 5학년 1학기 그리고 성취 기준을 고르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몇 문항을 할지, 그 다음에 뭐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초등학교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 포함 이거는 전에 이게 영향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안에서 새로운 문제도 추가할 수 있고 유사 문제, 비슷한 문제들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문제들을 평소에 학습지에 만들어 놓다가 이 문제 괜찮냐면 즐겨찾기 표시해가지고 즐겨찾는 문제로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은 각 이제 일반 학급에서 쓸 때는 나중에 단원 평가를 했을 때 이 즐겨찾는 문제에서 단원 평가를 구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훨씬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배운 거를 학습하는 거고 또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정말 얼마만큼 공부했구나를 평가하는 데 좀 더 유의미해지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즐겨찾는 문제로 만들지만 여기 보시면 유사 문제라는 버튼까지 한 번 더 눌러서 이 문제의 숫자들이 조금 바뀐 약간 유형은 똑같지만 약간의 형태만 달라진 문제들로 다 교체를 해버립니다.
즉, 저는 즐겨 찾는 문제와 유사 문제를 합쳐가지고 그 차시 그 단원의 형성평가도 하거든요. 이거는 내 차시 보충학습을 할 때에서도 충분히 사용했었던 기능이었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습 지명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출력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력도 가능하구나. 가끔은 이거 모든 애들이 태블릿이 안 되는데요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둘 다 사용 가능하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업 때 적용했느냐? 이렇게 학습지 만드는 건 너무 쉽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실제 수업은 어떻게 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을 3개의 학습지로 만듭니다. 첫 번째 레벨 0인데요. 레벨 0은 아이들한테 먼저 개념을 지도합니다. 개념을 지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지를 제가 주죠.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를 최하 수준의 학습지를 애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학습지를 풀고 그 다음에 AI가 오답 학습을 제공합니다. 내가 AI가 틀린 유형의 학습을. 그럼 아이들은 그 오답 학습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 레벨의 학습을 공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단계로 넘어가면은 아이들은 기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종류, 3개 정도의 레벨의 학습지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본,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은 또는 수행평가로 따지면은 단원평가 말고 수행평가로 따지면은 그래도 상 정도 맞을 수 있는 학습지를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저의 목표는 사실 1D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걸 풀고 나면 오답학습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한 번쯤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저는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수준의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이용해서 취향 문항에 대해서 개념도 설명하고 문항도 분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야. 너가 지금 자주 틀린 거는 이런 걸 틀렸어라고 하면서 AI가 제공한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저도 설명하고 또 심지어 스쿨플랫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설명 영상도 같이 함께 제공을 이미 학습지에서 틀리고 났을 때 오답 학습을 할 때 개념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너무 학생들이 많다? 어차피 그 안에는 영상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방과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취향 문항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했고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 그러고 또 틀린 거 AI가 제공하고 취향 문항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또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주제인 학급에서의 어떤 수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못하는 아이들은 끌어오고 잘하는 애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이 정말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 AI라는 것들이나 이 코스웨어가 개발되기 전에 학습지 상중하 뽑아놓고 자기 잘하는 거 가져가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더라.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생들이 막 쉬는 시간에 풀고 싶다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앞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자, 먼저 수업 계획률 준비인데요. 아까 했었던 차시별 학습지를 똑같이 준비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학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개씩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차시의 확인 문제 정도 풉니다. 교과서에 확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저는 따로 조금씩 같이는 풀긴 푸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 학습지를 먼저 아이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확인 문제를 풀고 나는 거죠. 근데 왼쪽에 전자교과서는 무엇이냐? 자, 실제로 저희 초등이다 보니까 PDF로 모든 교과서의 파일들이 제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PDF를 저는 모든 아이들의 태블릿에 넣어줍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PDF를 넣어놓고 아이들은 그 드라이브에 접속해가지고 받아냅니다. 그러면 또는 구글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뭐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메타스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메타스쿨에서도 제가 강의를 해봤지만.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은 전자교과서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요. 전자교과서 애들 PDF에다가 태블릿으로 다 일일이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실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태블릿을 미러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미러링 한 것들을 자세히 쓰는데요. 화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은 삼성 노트에다가 PDF 연결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메모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밑줄밖에 안 보이겠지만 정말 꼼꼼하게 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기 태블릿에다가 다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따라서 하면서 강의식이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합니다.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학습지를 풀게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학습지. 근데 이게 궁금하시죠? 또 얼마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왼쪽에 보면은 6학년 3단원, 아니, 6학년 1학기 거 이따 빼고, 6학년 1학기 3단원 첫 차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요. 이거 좀 잘못 오타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쭉쭉쭉 만들어 놓는데요. 문제 지금 한 6개 만들어져 있죠. 이 시험지 6개 만드는데 저 한 15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정말 금방 만들어요. 물론 심지어 저는 아까 그 학습지 만드는 거 보여드렸지만은 그거 검토도 합니다. 학습지의 내용이 괜찮은지. 혹은 이거 너무 좀 난이도는 하라고 했지만 우리 학교의 교과서 내용상으로는 또 내가 지도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거는 따로 지도해야 될지 이러면 뭐 과감하게 빼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6개 만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하고 PDF로 같이 미러링해서 공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태블릿에 아이들을 각자 풉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판서나 주소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실제 형성평가. 자, 형성평가. 아이들이 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매 차시도 하지만 단원에서도 형성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평가를 또 한번 봅니다. 근데 단원평가 뿐만 아니라 차시평가 때마다 저는 이기는 것도 유용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는 돼 있죠. 이거는 학생들이 50% 이상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습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이해주지 않지만은 이 결과값을 보고 50% 이상 틀린 문제는 또 분석을 해줍니다. 애들하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지금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결국은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수업 때 미러링 한 걸로 그냥 PDF로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학습지로 아이들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단원이 끝날 때는 이런 평가를 할 때마다 모든 학습지에서 50% 이상 틀린 문제는 전체 지도도 하고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문제는 오답학습을 이 스쿨플레이에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영상 보면서 나 왜 틀렸구나 보고 또 오답 거기서 제공한 비슷한 유형의 학습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AI가 제공해 준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렇게까지 다 끝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 조금 실천 빨리 해주는 기능? 뭐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따 뒤에 설명하실 것 같긴 한데 올해 또 새로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시간으로 하는 풀이도 점검이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바로 한 문제 넘어갈 때마다 여기 OX, OX 뜨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이렇게 풀다 보면 또 저희 반 같은 경우 학력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낮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 결과값을 보면서 속도가 너무 전체적으로 느리면 제가 문제를 사실 잘못 낸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시간 더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실시간도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 50% 이상이 정말 유의미한 50%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저는 이제 학습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시간으로 쓰는 것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아까 잘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은 전 이 기능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인데 여기 보면은 아까 했던 건 다 학습지라는 탭 안에서 쓰는 거고요. 챌린지라는 탭은 각 성취 기준마다 이렇게 각각 개념, 기본, 심화를 나눠놨어요. 이게 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6학년 1학기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라는 것에 대한 성취 기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성취 기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기본, 그리고 심화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거 챌린지라는 기능이 생기기 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 챌린지를 보자마자 이거 그냥 내가 방과후 했었던 시스템이랑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이 챌린지라는 기능을 보시면은 개념, 기본, 심화인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의 의미가 뭐냐면은 화이트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레이는 한 문제밖에 안 풀어봤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놨을 때 점점 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저희 반의 목표는 뭐냐면은 일단 모든 학생들은 개념에 있는 것들은 모두 녹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1학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이나 심화까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럼 잘하는 친구들은 무슨 보상이 있느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한 단원 전체가 만약에 녹색으로 바뀌면 또 저희 반 학급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계속 선생님 학습지 끝나면 바로 챌린지 해도 돼요.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럼 지금부터 챌린지 하세요. 그러면 저는 걔네들 거의 터치 안 합니다. 알아서 잘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 이 개념이 지금 녹색이 안 된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지도해주고 알아보고 있죠. 물론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 교사들의 계정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누르면 어떻게 보이느냐,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개념 이걸 눌러봤어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념 학습으로 개념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못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잘하는 애들은 솔직히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 확인하면서 몇 점 맞았어요 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틀린 오답 유형 학습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쌍둥이 유사 문제 풀러가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AI가 제공하는 대로 하고 이걸 충실히 수행하면은 챌린저의 칩들이 색깔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또 결과 분석력 활류, 결국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이것도 올해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 챌린지를 이렇게 잘 했어요. 굉장히 잘한 친구죠. 잘한 친구에게 보고서 만들기라는 탭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AI가 버튼 하나 평화 생성하기만 눌러줘도 바로 이 학생의 잘하는 점, 조금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인쇄도 가능하고 이런 이 챌린지한 이 칩들의 모습도 인쇄를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번에 4월 달에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했어요. 이거 보면서도 상담하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신뢰도를 많이 가지셨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 학기 동안 챌린지 말고 이 방금 건 챌린지 된 보고서고 챌린지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평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싹 합쳐가지고 여기 이 전체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학기가 끝났을 때 저희 그 뭐죠 통지표 나갈 때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통지표를 보시면서 이 방학 동안 뭘 좀 보충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잘 아시고 훨씬 만족해 하시면서 좋아하다라는 피드백을 작년에도 많이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런 아이들이 푼 학습 통계들도 이런 엑셀 파일로 레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리고 저는 실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보면은 이 아이 이름은 가렸지만은 이 121문항 이렇게 했는데 정답률이 84%예요. 가끔 잘못 누르는 애들 있잖아요. 3, 4학년 같은 거 특히 그런 애들 때문에 이제 정답률은 사실 조금 상위 보정을 하셔야 돼요. 거의 한 90% 넘는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84%나 되네. 근데 난이도별로 보니까 상은 푼 게 없어요. 거의 중에서 중상밖에 안 했죠. 그럼 이 친구는 좀 최상의 문제는 많이 안 푸는 친구구나. 근데 정답률을 보니까 역시 안 풀었으니까 0은 당연한 건데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이 친구 정답률도 높네. 근데 문제수를 보니까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을 상담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난이도별 정답률은 높아요. 근데 난이도별로 문제수 자체는 또 떨어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어머니, 이 친구가 정답률이 높죠. 어머니,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보면 문제수 자체가 적어. 그럼 이 친구는 굉장히 평소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신중하게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려면은 분명히 많은 문항수를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문항수를 풀 때 조금은 신중함을 오히려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위해서 신중함 내려놓으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면은 오히려 더 나쁘지 않게 해서 부모님들은 와,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해준다고? 뭐 이런 얘기도 가고. 거꾸로 난이도별로 문제 푼 수도 많고. 근데 정답률은 떨어져요, 거꾸로. 그럼 이 친구는 오히려 너무 조금 덤벙덤벙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정답률 뭐 이런 걸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보니까 도표 해석하는 것들은 좀 편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상담 때 충분히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좋았던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마다 부진의 원인들이 진짜 달라요. 보시면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개별 수준을 고려해서 문항도 구성해주고 맞춤형 오답 문제를 제공하니까 유의미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편합니다. 아까 편한 이유는 다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오답풀이를 반복할 수 있어요. 저도 워낙 이제 6학년을 좀 전 오래 했는데,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학급 안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잘하는 애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했던 거 또 틀려요, 사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근데 시중 교재 갖고 딱 해버리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 문제를 다시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 시험지를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쿨 플랫을 이용하면은
비슷한 유형의 오답풀이를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 나는 왜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인지와 과정도 갖고 진취적으로 스스로 문제풀이를 몰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지만 오히려 아까 그 챌린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엄청 성실하게 합니다. 정말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못하는 애들은 조금 끌어오고 걔네들한테 좀 더 시간을 쓰고 저는 잘하는 애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이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계속 제공합니다. 오답학습뿐만 아니라 아까 학습지 잘 보면 심화학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학습도 AI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희 반 잘하는 애들은 맨날 선생님 학습지 심화학습까지 해야 돼요 하면 심화학습 친구는 심화학습 하세요 하고 조금 잘 못하는 친구는 오답학습이랑 심화학습 둘 다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능들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은 잘하는 한테는 조금 더 잘하는 것들을 AI가 제공해 줄 거고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그 기본 개념 학습부터 다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문제적으로나 또 문제를 제공하는 방식적으로나 이 스쿨 플랫을 이용하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고민들에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작년에도 저희 학년 8선생님들 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한번 무료 버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반에서 이제 Q&A 잠깐 한두 문제만 받아볼게요. 시간상. 아이들이 반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즐겨찾기가 가능하나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학습지를 가지고 즐겨찾기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지를 재가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많이 가공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그 학습지 다시 들어가셔서 그 문제 띄우고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지금 동국초의 박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즐겨찾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해보시면 이게 반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한 문제, 두 문제 겨우 나오고 그 문제로만 학습지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릿에 직접 펜으로 계산 과정을 쓰고 네, 맞아요. 직접 계산 과정을 쓰고 답을 입력하실 수 있죠. 태블릿을 그 활동하는 곳에. 맞아요. 이게 서당초의 최은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4년 전에 이 스코플렛은 처음에 이 방금 말한 AIDT처럼 안 됐었어요. 이게 태블릿에 쓰는 거 안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엄청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 담당자 선생님께.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아니, 전자교과서인데 전자적으로 쓰는데 옆에 종이를 두고 쓴다는 게 너무 웃긴다. 계속 해달라고 했고, 이거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 피드백을 계속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펜으로 직접 계산 과정 다 쓰고 다 입력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그리고 더 뒤에 좋은 분도 좋은 선생님께서도 많이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 개선 사례에 대해서 저희 경북 풍산고등학교의 이영화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또 좋은 의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 풍산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쿨 플랫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관련해서도 개선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저희 학교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학 관련 특색 사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북 안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기숙학교이고, 옆에는 병설로 풍산중학교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전경이고, 네, 저희 학교의 뭐, 모토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구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학교 뭐 어떤 거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복고 포스터가 좀 이뻐가지고 그 사진들이랑 별에는 밤 행사할 때랑 제가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그 칠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담아봤어요.
저희 학교가 지금 수학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선도학교라던가 특히 이제 제가 창의융합 수학체험학교가 시작부터 이제 해서 올해 3년째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소리과학 특성화학교라서 제가 요거 담당자로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학 나눔학교라고 해서 요건 7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이번에도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스쿨플랫을 사용한 지가 지금 3년, 2년 차가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설명회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부분이라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학년별로 모아서 제가 3월에 이런 코스웨어가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할 건데 너네가 잘 활용해줘야 이게 종이가 안 는다. 너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서 이제 그 스쿨플랫의 기능들 너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탕화면에 바로 가격이 생성이 되어가지고,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로그인도 이제 상태 유지를 해놓으면 계속 편하게 그냥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학생 관리, 반 관리,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화면을 제가 capture 해보았고, 제가 이걸 썼을 때 처음에 가장 좋았던 점은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관련한 대비, 또 진단평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고등학교다 보니까 저희는 또 전체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밤에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 8시부터 이제 8시부터는 아니고 7시부터 8시 20분, 뭐 8시 40분부터 10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수업이 개설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열었던 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수원 수투 기초반에, 기초반에 해당을, 잠시만요. 네. 음, 네, 여기 기초반에 해당을 해서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물어보고 또 저희 고등학교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학생들 간의 수학 실력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수업 때 좀 메꿔줄 수 없는 부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수업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 수업도 있고 심화 수업도 있는데요. 어디에든 적용을 지금 스쿨플랫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은 고등학교에서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많게는 뭐 3개, 4개 이렇게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도 또 제가 적재적소에 문제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진행했던 요 그 회차 분만 보셔도 수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매번 개설하게 되는데, 이때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또 모든별 수업에서도 활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차가 되게 크다 보니까 저는 모둠마다 좀 풀어내야 하는 문제의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마다 다른 학습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학생들 간의 이제 학습 격차를 좀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제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좀 풀어내야 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미리 조정을 하는 편이고, 또 창의인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학생들의 수준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맞춰서 스텝별로 난이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실제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런 사진에 대해서 한번 담아봤고, 이렇게 다른 학습지를 제시하게 되면 학생들이 되게 편해해요.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지다 보니까 자기 모둠에서 무조건 다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또 모의고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 문제는 아이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걸 좀 많이 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도 개인적으로 선생님 저는 뭐 좀 이 변형 문제를 풀고 싶어요라고 하고 또 그 안에서도 4점짜리 문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만 좀 많이 풀고 싶어요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2점, 3점짜리 쉬운 내용을 좀 많이 풀고 싶어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 스쿨 플랫에 들어가서 학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부터 30번까지 전체적인 문제를 유사 문제, 여기 보면 모의고사 쌍둥이라고 있거든요. 이 문제로 전체 한 회분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4점짜리만 변형시켜 놓은 문제를 더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출제됐던 모의고사에서 이거와 비슷한 문제들을 또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제가 많이 편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난이도에 맞게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한 학습지 리스트들인데요. 창양프는 창의 이제 양성 프로그램 제 줄임말이고, 이렇게 3, 4, 5, 뭐, 6, 7, 8, 9, 10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다 쌓이다 보니까 저도 뭐 어떤 문제들을 주로 냈는지 이런 것들도 맞추게 되고, 옆에 보면 이제 중하,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랑 뒤에 뭐 어떤 단원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늘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고등학교다 보니까 방과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 수요일, 목요일 오후 타임을 이용해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방과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과후 수업은 본 수업과 다르게 뭐 아이들을 평가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수행평가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어서 평소 수업에서 이제 다루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업을 좀 저는 진행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50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라서 이 아이들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있는 인프라 안에서 제가 뭔가 선택권을 좀 가지고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스쿨 플랫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구나 하고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문제들 찾아서 좋은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같이 이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 50분이다 보니까 20분 정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이제 30분 제가 문제를 풀이해주고 뭐 요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하다 보니까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변형한 거를 좀 많이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목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수원수투 중에서 좀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개념에 대한 부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스쿨플랫을 저는 가장 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이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 대한 대비가 늘 평상시에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도 필요하고 그럼 이때 저는 이제 쌍둥이 문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만들었던 이제 학습지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학년 6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3개년 90문제 뭐 이렇게 묶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6월 모고 최종 대비라고 해가지고 7문제만 엄선해서 이제 풀기도 하고요. 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가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 요거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인 오답 관리, 또 반복 학습, 계속 틀린 문제 또 틀리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그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다른 문제를 또 익숙하게 하는 그 과정을 스쿨플랫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답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 안에서 숫자만 바뀌어도 아이들은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때 이제 반복 학습을 유용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아이들하고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만들었던 제가 이제 모의고사 쌍둥이 변형 문제인데요.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각 문제 번호 옆에 몇 년도, 몇 월, 어느 번호를 변형시킨 건지가 저렇게 다 적혀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4번을 틀렸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변형된 문제지? 하고 다시 그 문제를 찾아보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 옆에 보이시는 이 해설도 스쿨플랫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변형한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문제지를 주고 아이들이 풀고 나서 선생님 답지 주세요. 뭐 매기고 싶어요. 한 학생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걸 매기기도 하고 또 풀이도 학생들이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끔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좀 말이 틀린 문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 같은 경우만 제가 뽑아서 방과 후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수업의 일부분 제가 할애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요. 수업 시간에 유연한 활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에요. 그럼 제가 개념 설명도 하고 문제도 풀다 보면은 간혹 5분에서 7분 정도 남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학교는 1인 1태블릿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업이 좀 5분 정도 일찍 끝났을 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 어려웠던 내용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형성평가로 활용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였는지를 즉각적으로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뭐 이렇게 요 학생들은 이 부분을 많이 틀렸구나. 뭐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럼 다음 수업 때 한 번 더 반영을 하고 또 많이 봤을 때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에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전달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웠는지 저도 좀 반성하면서 다음 수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남는 5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전자기기, 태블릿 하나 들고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수업을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 많이 어려운 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풀면서 자기 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도 앞전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에서 이 자료 활용이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의 대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지금 어떤 부분이 수학에서 많이 부족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담임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교과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풀어낸 걸 제가 바탕으로 유형 분석도 보고서를 이제 산출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분석이라던가 뭐 진도 도서관 입실 때도 뭐 한눈에 양식입니다. 파악이 가능하고 아직 교회 교내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 및 도서관 입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서둘러서 도서관으로 제가 학교에 있어서 이동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교사 기간입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도서관으로 입실하고 자습이 시작되면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입실하세요. 그래서 학생별 오답 관리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학부모 상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탭을 생성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쿨플랫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디지털 선도학교도 했고, 많은 코스웨어,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과 관련된 코스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스웨어를 제가 다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대부분 문제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프라가 굉장히 넓다는 것, 그리고 교재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차별화된 수업에서 좀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수업 종류만 따지면 5개를 했거든요, 한 학기에. 그때마다 제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이 스쿨플랫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학생 개별화 맞춤 수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고 기초 학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 현장 교실에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맞춰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스쿨플랫을 통해서 학생에게 맞는 학습지를 제공하고 또 오답 관리까지 해주면서 개개인의 보고서를 통해서 1대1 피드백을 해준다는 점. 저는 이 점 때문에 스쿨플랫을 선택했고요. 저희 옆에 병설중학교도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고, 중학교 야간 수업 지원을 나가면서도 이렇게 봤을 때,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정말 좋다라고 중학생이 실제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는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이 학생들한테 강의와 자세한 해설지를 제공해 준다는 게 또 좋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편차가 큰 경우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중하라고 있을 때 이 모든 학생들을 이 한 학급에서 한 명의 교사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아마 지금은 좀 더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좋고 아이들한테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수학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스쿨플랫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해서 저희는 주말 자유 시간에 또래 멘토링이라던가 금요일 자율 시간에 중학교로 나가서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했던 게 선생님 문제가 좀 필요해요. 어떤 문제들이냐면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난이도였으면 좋겠고 이런 단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뭐 스쿨플랫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스쿨플랫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서 직접 멘토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아이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격차는 자기들끼리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뭐 저희 또 아이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달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려면 문제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쿨플에서 자기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뭐 재밌는 문제 찾아가지고 풀어도 보고 그걸 변형해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풀이도 반드시 이제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급식 시간, 뭐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 풀어내고 또 맞추고 연락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한 게,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산불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좀 큰 산불이 있었지만, 과거에도 안동에 지금 산불이 난 적이 있어서 실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팀 수업을 제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스팀에서 다 같이 연결을 시켜서 좀 푸는 과정에 코스웨어들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연필을 들고 종이에 이렇게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계산이라던가 이게 실생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스쿨플랫에서 뭐 문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제는 수학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재미를 느껴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이런 수업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좀 보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수학 수업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고 꼭 수학을 좋아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 과목을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이야기도 하나 더 듣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스쿨플랫도 저보단 아이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저보다 더. 그리고 질문할 때도 이젠 태블릿을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푸네 지도를 하고 있으면 태블릿에서 스쿨플에서 푼 문제, 어려운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또 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요렇게 제가 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개별 문제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문제지 말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문제 세트도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많아요. 이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 블로그도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블로그에 활발하게 제 자료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올리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경북에서는 그래도 사례 발표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수학 공모 사업 쪽으로 제가 사례 발표를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뭐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뭐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는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라던가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고 경북 분이시면은 메신저에 더 찾으셔가지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블로그는 네,
블로그는 경쾌한 수학이라고 해서 경아쌤이 케어하는 수학, 경쾌한 수학입니다. 어, 이달의 문제는 학생들이 만듭니다. 네, 학생들이 만들고 있고, 저는 그냥 문제 인프라들만 스쿨플래스 좀 보고 나서 학생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달의 문제 자세한 그 퀄리티 같은 게 궁금하시면, 위 PS 프랙탈이라고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문제가 아이들이 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고 있고, 실제로 경북 그 안동 수학체험센터에도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퀄리티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 100% 학생들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 3월 초에 다 부르고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충분히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너네를 위해서 내가 예산을 이만큼 드리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잘 활용한 선배들의 얘기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서로서로 멘토링하는 분위기도 그것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 선생님이 지금 총 5분 계시는데 저 포함해서 그 5분끼리 협의회를 자주 가지면서 스쿨플랫에 대한 뭐 사용하는 것도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제가 계정 등록을 통해서 자리로 가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이걸 하나를 전교생한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애들이 더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싫진 않았지만 실제 처음으로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고맙다고. 자기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뭐 돈을 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하창이융합 그 사업 돈으로 이걸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되게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걸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아이들한테 다가가셔가지고 많이 해보면서 좀 뭔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또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나서서 뭔가 좀 이걸 저한테 더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 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스쿨플랫 오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큰 뭔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도 또 막 더 찾아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류 같은 부분 또 있으면 제가 또 문제라던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스쿨플랫 측에 또 말씀을 드리니까 또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원 선생님께서 사례 발표해 주셨는데요. 너무 다양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방과 후나 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셨던 정말 많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 됐을 것 같고요. 그 선생님의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래 시간이 딱 7시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선생님 두 분께서 너무 저희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따로 시연을 막 구체적으로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거는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저희가 좀 먼저 자랑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도 선생님들께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적인 대표적인 것들만 짧게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새롭게 나온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의 기능 다음으로 한 번 더 개선된 대시보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연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써놓은 거는 가장 세 가지로 저희가 강점이라고 꼽는 것이 문제 수가 많고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훌륭하다. 그리고 저희는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월에 6천 문제 이상씩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서비스 안에다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겹친다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장점으로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클릭하고 학습지 만들고 이렇게 뭐 추가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것들이 편리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교사가 사용하기에 유용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장점이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맞춤형으로 학생들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었을 때 자동으로 채점된 학습지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에 맞는 문제들만 개별적으로 맞춤형 오답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수가 많고 그 교과서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희가 개념에 대한 설명 영상과 각 문제에 관련된 문제풀이 동영상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직관적인 UX, UI, UX가 있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새로 생겨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개별화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는 AI 맞춤 오답 심화 학습지 그리고 유형 분석,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신규 기능이라고 대시보드를 이번에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가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답률과 학습 수,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 요 정도의 데이터를 전달 드리는 것에 그치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신 게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별로 학습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대시보드를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제가 화면을 여기에서, 잠시만요. 네, 실제 대시보드 창을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질문해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근데요, 어떤 거였지? 아이들이 반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잘 틀리는 문제만 골라서 학습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기능이 원래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요번 대시보드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쿨플랫 처음 진입했을 때 화면부터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수업 준비 학습지 만들기라는 기능이 바로 보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반별 대시보드가 가장 메인 화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상단에 보이시는 이 파란 버튼을 눌러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반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이 대시보드는 우리 반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꾸려지는 대시보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메뉴에 보시면 퀵 메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고 선생님께서 저희 스쿨플랫 사용하게 되시면 많이 사용하는 기능만 먼저 클릭해서 이렇게 즐겨찾기처럼 넣고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부터 이제 대시보드 기능이 나오는데 최근 학습지, 다시 말해 우리 반 아이들이 풀었던 최근 학습지만 리스트를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채점된 학습지를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서 아이들의 학습지에 대한 성취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나눠져 있고요. 특정한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이 누군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중복을 선택을 해서 모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그룹만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 여기랑 일치할 것 같은데요. 전체 학생들이 이 학습지를 풀었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최대 5개까지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기 눌러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이걸 틀렸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일괄 오답 관리를 누르면 방금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바탕으로 추가 학습지를 만들 수 있는데 틀린 문제를 그냥 또 한 번 푸는 것보다는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비슷한 유형 선택하셔서 학습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지금 위에서는 학습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지 기준의 아이들의 데이터였다면 요 밑에는 한 단계 더 들어와서 단원별 학생 성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학년 학기와 단원을 선택해 주시면 이 단원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의 요 단원에 대한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요 학습에 대한 학습 유형 매트릭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9개의 학습자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X축은 정답률, Y축은 학습량으로 저희가 요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정답률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루키, 요런 그룹에 속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뭐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정답률이 더 높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각각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아이들의 그 분포도를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제가 오늘은 평범한 도전자에 속해 있는 이 학생들을 확인해 볼 건데, 눌러보시면 소인수 분해라는 단원 내에서 요 안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별로 개념 문제와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를 얼마나 풀었고 어떤 수준으로 지금 풀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룹 유형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스쿨플랫 사용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형 분석이 지금까지는 개개인에 대한 분석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어려워하는, 비슷하게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을 좀 쉽게 알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룹 유형 분석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요 평범한 도전자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어려워하는 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좀 관리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기능은 나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더 개선을 열심히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대시보드 기능을 잘 활용해 주셔서 또 앞으로도 다양하게 의견도 주시고 아이들이랑도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해 보셔서 기초학력 개선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려서요. 이제 5월이고 또 학교에서도 운동회도 있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행사 같은 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간식차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웨비나가 오늘의 라이브와 그다음 재방송 2번까지 총 3번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사전 신청해주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총 3분의 학교에 이 간식차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식차는 저희가 뭐 메뉴나 이런 걸 지정해서 그냥 바로 보내드린다기보다 학교에서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음식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용권을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추가로 안내를 드리며 그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시간에 간식차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셨던 것들 그냥 정리했는데요. 저희는 학교급 모두 제공하고 있고 수학 교과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플랫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 수에 대한 그 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내 선생님들께서는 숫자 제한 없이 계속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전 신청을 해주신 선생님들께는 그 무료 체험을 한 달 하실 수 있는 그 링크를 한 번 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그 무료 체험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30일 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과 대시보드 이런 것들 다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사전 신청하지 못하고 들어오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무료 체험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께 이용권을 좀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견적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의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스쿨플랫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